대학교는 다르지만은 학번이 오상은 16학번, 추미코는 07학번. 근데 대학은 내가 먼저 들어갔어. 이상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의 독특한 연어 문화, 화력, 일본에서는 와레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대충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연도,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예를 들어 서력을 쓰잖아요. 당장에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상이랑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니까 해세 몇 년 그렇게 기억하는데 오상이랑 만나고 나서 오상은 2010년 때 이런 거 있었지라든지 2007년 때 이런 거 있었지라고 얘기하니까 왜 서력으로? 그러니까 서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 말하는 연호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한 화력, 일본식 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통용이 된 나라예요. 일본에서 여러분들 어디든 뭐 가게를 가든지 아니면 뭐 행사장을 가든지 아니면 뭐 관공서를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뭐 은행이라든지 뭐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접수하는 데 있잖아요. 가서 물어봅니다. 저기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요. 일본에 접수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저는 1984년 이렇게 말하나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박간의 오상 같은 경우에는 쇼와 59년 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미코 같은 경우에는 쇼와 63년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적고 바로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옛날이랑 비교하면 지금 있잖아 2021년라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거 늘어났지만 뭔가 서류라든지 그런 거는 쇼와 몇 년, 해세 몇 년 그걸로 해야 되죠. 그렇죠. 레와 몇 년. 그러니까 이걸 좀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제가 대학교 있잖아요. 대학교 학번이 앞에는 학부 번호입니다. 제가 경제학부라도 04, 00 이렇게 시작되는데 중간이 연도예요. 근데 제가 16이거든요. 2016년? 2016년? 아니죠. 평성 16년. 오상 16학번이라면 2016년에 대학교 갔다 와서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연호 뒤에는 있잖아. 연도, 글을 써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상은 평성 16학번, 추미코는 언제 학번이죠? 저는 그래도 2007년이네요. 예를 들면 오산 대학교는 화력으로 관리하고 제 대학교는 있잖아 서력으로 라든지 일본 사람들도 두 개 사용해요. 어디서는 화력, 어디서는 서력 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오상은 16학번인데 추미코 07학번이래잖아요. 추미코가 선배야? 이상하네요. 분명히 내가 대학교 먼저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들으면서도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혼잡하게 쓸까?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을까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의외로 정말로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 일본 문화, 그 다음에 또 반대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일본의 전산화라든지 해외라든지 얘기할 때 좀 서류적인 착오도 많이 생긴다. 이게 회사에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상당히 재밌어요. 자, 뭐냐면은 짜잔, 이게 일본 달력입니다. 자, 이게 언제 달력일까?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평성 31년 레와 간넨. 그러니까 이걸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달력이야.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일본어로 그냥 위에 써놓은 거지. 31년은 뭐고 원년은 또 뭐야, 이렇게잖아요. 2019년의 일본 달력입니다. 아니 그럼 2019년인데 무슨 평성 31년 레와 원년 이래가지고 두 개로 나눠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2019년이 둘로 나눠집니다. 자, 뭐냐면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보면 되겠네요. 저도 이런 사이트 자주 봐요. 해세 31년은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해세 31년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1일부터는 레이와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달력에서 해세 31년, 평성 31년 돼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4월 달에는 평성 31년 4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레이와 원년 5월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로 이미 일본은 시대를 나눠버립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이런 연호가 바뀔 때는 일본의 덴노가 바뀔 때 연호가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덴노가 뭐 사망을 한다든지 하면은 자연스럽게 급작스럽게 연호가 바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해요. 특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었던 덴노가 은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덴노가 생겨났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덴노가 나오니까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019년이 일본의 덴노가 바뀐 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면 제가 쇼와 63년 8월 4일생인데 그때 많이 먹잡했어요. 추미코가 쇼와 63년생, 1988년생입니다. 근데 추미코 다음에 일본선이 쇼와 64년생이 정말로 적다 이러거든. 왜냐면은 쇼와 64년은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예요. 예. 이게 쇼와 64년이야. 일주일밖에 없어. 예. 그리고 헤이세이 원년이 1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198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쇼와 마지막 세대는 63년 그 제 나이 때 사람들인데 그 이제 기적적인 그 쇼와 64년생은 대박. 일본에서도 이걸 상당히 좀 특이하게 봅니다. 이때 태어난 애들은 마지막 쇼와예요. 마지막 쇼하고 정말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항상 생년 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1989년 1월 며칠생 아니죠. 쇼와 64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기본 이걸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네. 쇼하고 헤이세이 원년이고 이게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돼요. 자기들은 감각상. 우리는 오른쪽에서 서력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서력이 언제가 이거네. 근데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불편하게 헤이세이가 뭐고 쇼와가 뭐고 너무 힘들잖아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감각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외국인이잖아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왔을 때 이걸 듣고 정말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저는 해세 16년 학번입니다. 2004년이에요. 근데 학교 번호는 16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6이에요. 학교 시험 칠 때 올해는 몇 년? 평성 16년, 해세 16년 입학할 때. 그리고 학년 올라갈 때도 해세 몇 년? 17년, 18년, 19년. 모든 서류가 다 그래 갑니다. 대학교에서. 예, 특히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어쨌든 일본 내에 있는 갈라파고스, 일본 내의 문화잖아요. 근데 글로벌 사회고 일본도 뭐 인터넷에 정보 올릴 거고 디지털 사회인데 이걸 아직도 써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일본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 이제 원어는 언제부터 쓰고 있냐 나오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요. 거기서 시작해요. 갑자기 역사 공부 나옵니다. 예, 일본에 이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서력 645년부터 일본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 시간에 배워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런 거 외우는 거 맨치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거 순서 있잖아요. 타이카노 가이신죠. 타이카노 가이신죠. 예. 이거부터 외우는 거예요. 아까 645년 645년. 이거 테스트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꽤 오래되고 이걸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뀔 때마다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평성, 쇼와라는 시대에서 해세라는 시대로 넘어갈 때예요. 이걸 당시 일본 관방장관 오부치 전 총리 이때 관방장관이었어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이 사람은 당시 별명이 뭡니까? 예. 해세 오지상이에요. 예. 평성 아저씨예요. 일본에서도 정치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연호가 바뀔 때는 모든 TV가 나와가지고 생중계한단 말이야. 올해 드디어 발표납니다. 지금 시대의 이름은 평성.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평성 아저씨로 많이 불렸습니다. 해세 아저씨. 이것도 뭐 역사적인 사진이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뭐 계속 쓰이는 거예요. 평성이 끝나고 나서 나온 게 그렇죠. 일본판 레이와 오지상인 스가 전 총리입니다. 이때 스가 총리가 아베 정권 때 관방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새로운 이거는 레이와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들으면 알았어 뭐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 덴노가 뭐 바뀔 때만 한다는 거니까 뭐 일본에서 있잖아. 일본 뭐 왕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드는 거야. 전통 의식으로 있잖아요. 옛날에 정하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정하냐면은 신원호 선정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일본 수상간저거든요. 유식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각 분야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모아둬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칭하는 한자어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제약이 있어요. 국민의 이상으로 어울리는 좋은 의미를 가져야 돼. 일단 나쁜 의미면 안 돼. 그렇죠. 거기다가 한자는 무조건 두자여야 돼. 그리고 어려운 한자는 안 돼. 모든 사람이 보면서 저거는 요렇게럼 쓸 수 있겠다라든지 쓰기 싫고 읽기 쉬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썼던 건 안 돼. 겹치면 안 돼. 각종 있잖아. 뭐 방송국 뭐 유명한 사람 뭐 있잖아. 그다음에 뭐 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각종 뭐 사학자부터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거 뭐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에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레이와라는 게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한자 두 자가 다 겹치면 안 될 뿐이지 하나는 겹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한자를 써서 요게 낫지 않을까부터 이래가 일본 내에서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미디어가 뉴스가 엄청 나옵니다. 올해 일본은 레와라고 합니다. 발표 딱 하잖아요. 그때부터 일본 모든 게 레와로 진행합니다.
모든 공식 서류, 모든 자료에서 이때부터 이날부터의 일본은 레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개념이란 겁니다. 그럼 반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평성이란 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1989년부터 2019년 아까 그 있잖아요. 4월달까지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평성을 말할 때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들고 옵니다. 그 니케 평균 주가거든요. 이게 89년도 말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쇼와라는 시대에서 평성이 되고 나서 좀 지나다 보니까 뭔가 금리도 오르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1989년부터 2019년까지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평성을 평성불황이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평성불황 혹은 평성대불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런 식으로 시대를 나눈다 했잖아요. 그 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은 뭐라 해야 돼 자기들이 경험한 거 그다음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게 후에 이미지가 많이 씌워집니다. 평성에서 이렇게 레와로 스가 전 총리가 딱 나왔을 때 일본 사람 뭐라 말했을까요? 평성으로 이제 불황 시대를 끝내고 레와라는 시대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돼?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다시 회복을 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 연호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걸 실생활에 쓰기에 너무 불편해 보인다. 당장 서력이 어떻게든 전 세계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일본 내에서 연호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쓴다고? 진짜 구라치지 마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몇 가지 유명한 일본에서 연호로 쓰이는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나왔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연호 문화랑 서력 문화가 겹치니까. 둘 다 일본의 유명한 이직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이력서에서는 서기를 쓰는 게 낫나요? 아니면 일본의 연호를 쓰는 게 낫나요? 어느 쪽으로 기입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반드시 통일을 해라 한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력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평성 18년에 고등학교 입학, 평성 21년 졸업, 평성 28년에 어떻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려면 다 평성으로 쓰지 잘못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성 18년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밑에 있잖아. 주식회사 어디에는 제가 2013년 4월에 입사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위 있잖아. 요거. 위는 레와 원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레와인데 이력서는 서력. 그렇죠. 2013년 그렇게 쓴다. 그거는 미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잖아. 레와 원년이라면 2019년이거든요. 쓰려면은 2019년 쓰고 다 여기다 서력을 써야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레와 원년이라고 일본 연호를 써. 그럼 다 연호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매너입니다. 안 그러면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력서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대충 스펙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위에 레와 원년 현재 10월 1일 2019년 10월 1일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밑에 평성 18년 오케이 이것도 해세 2년 오케이 2000 흔히 말하는 취준생들이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글이 있고 이런 이력서뿐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느낌 뭡니까? 여기는 무조건. 이 느낌 오죠. 예. 무조건 활용. 예, 일본에 흔히 말하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있잖아요. 여기는 뭘 쓸 것 같아요? 거의 다 기본적으로 연호로 써야 됩니다. 예.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서류 뭐 뗍니까? 예. 일본도 호적 등본이 있어요. 호적 등본이 어떻게 나올까요? 서력 안 나옵니다. 연호로 나옵니다. 호적 등본.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를 가던 어디면 전입하는 전입신고, 전출신고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오늘 날짜는 서력으로 해도 돼. 그래도 본인의 그 있잖아. 생일은 연호로 써야 돼요. 선택해주세요. 이거는 이력서랑 다르죠. 왜? 이건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예.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른 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서류를 기입할 때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진짜 함정 카드 외국인들한테. 이게 생년월일이라 써 있어요. 예. 생년월일. 그리고 년월일이 옆에 써 있겠지. 예. 메이지, 타이쇼, 쇼와, 해세. 그다음에 서력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1984년생이에요. 쓰고 싶으면은 서력에 동그라미 치고 1984를 쓰는 거고. 맞아. 1984년은 쇼와 59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쇼와 이 한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59라고 써야 됩니다. 관리자 사람 입장에서 다 봐야 됩니다.
어디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숫자가 적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갑자기 왜 일본의 전산화가 어려운 이유를 좀 알 것 같다는 사람이 좀 생기겠네, 이거 보면은. 예. 그런 일본 사회에서 조금 변화가 하나 일어난 게 있습니다. 이게 일본 운전면허증 견본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보세요. 2024년 그리고 레와 6년이에요. 그러니까 레와 6년이 2024년이거든요. 그때 6월 1일까지의 이 면허증이 유효합니다. 그 뭐 일본 경시청 견본이거든요. 이제 이게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운전면허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위에 게 일본 운전면허증인데 여러분은 이것만 보면은 얘가 언제까지인지 알겠어요. 유효기간이에요. 평성 34년 4월 12일까지가 일본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었어요. 이거 외국인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도 똑같은 운전면허증 받거든.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은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언제 가야 되는지 외국인이 한 방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일본에 꽤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짜잔 한국어로 뭐냐면 2018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2019년 3월 달에 나오는 운전면허증부터 유효기간과 아까 말한 있잖아 연호를 병기를 시키겠다. 외국인 운전자가 증가를 해가지고 이게 트러블이 좀 생기거든요. 실제로 뭐 엽서가 날아가니 갱신 날아가니 하더라도 까먹어요. 그리고 언뜻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생긴 게 아까 나왔잖아요. 병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거 그 화력으로 그렇죠. 자기 생일 그리고 교부날은 화력. 근데 여기는 서력. 근데 밑에 있는 거 화력. 일단은 외국인들이 유효기가 넘기니까 그것만 알려두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만 바꾼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는 화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연호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빼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서력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나이를 들면 드신 분들일수록 서력을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어찌 보면 이런 관공서가 내는 서력 중에 유일하게 예외인 게 딱 하나 있어요. 일본에서. 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재류 카드입니다. 이거는 다 서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본 제일 핫한 게 뭡니까? 일본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잖아요. 이 마이넘버 카드는 참고로 짬뽕이죠. 해세 원년 3월 31일생 2025년 3월 31일까지 유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지고 서력을 쓰자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에 뭐 거의 대부분의 일본에서 돌아가는 게 이런 연호 문화에 기반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하나만 쓰기에는 이걸 다 바꾸긴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 걸 다 바꿔야 돼. 계산을 다 해야 돼. 아까 이거 있잖아. 그렇죠. 이걸로 계산을 다 때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서류를.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나온 게 뭐 양쪽 다 병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한쪽은 글로벌 스탠드도 맞춰보고 일본 쓰는 걸 다 써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나마 나온 일본의 합의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진보적인 거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645년부터 자기들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대화가 돼가지고 서력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가 있겠지. 근대화 이전에는 무조건 연어만 쓰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력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불편해라고 느낀다면 우리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서력이 더 헷갈려. 차라리 연어가 나아 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저도 88년생인데 이제 서류라든지 그런 거는 서력으로 하는 게 관리도 편하고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생일은 어디까지라고 연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오빠가 쇼와 61년생인데 우리 오빠 몇 년생인지 그 저번에 검색했어요. 몇 년인지. 농담 진짜요. 추미코 장인어른 장모님 몇 년생이셔? 나가 각 물어봐요. 그럼 추미코가 쇼와 몇 년이니까 잠깐만요. 검색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방에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는 생일 같은 거는 이런 연어로 기반해서 다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력으로 변환하려면 오히려 더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거 보면서 이거 아는 거랑 일본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학교는 다르지만은 학번이 오상은 16학번, 추미코는 07학번. 근데 대학은 내가 먼저 들어갔어. 이상하죠. 그래도 이게 통용되는 게 일본 사회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 나아져가지고 서력이랑 이런 연어가 병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다만요. 일본 사람들도 연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레이와 몇 년이지는 뭐
그 항상 검색해야 돼. 해야 지금 돼. 3년이었다라든지. 왜냐면 헷갈리거든. 요 근래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 레이와 2년 아니어서 뭐 지금 3년이에요 라든지. 약간 임팩트가 약했거든, 레이와가. 음. 다른 거랑 좀 다르죠.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살아있는 덴노가 인트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레이와는 약간 임팩트가 약한데 반대말로 해세라든지 이런 쇼와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은 여러 가지 관념을 갖고 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세대를 나눌 때 그리고 한 시대를 평가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